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라도 김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솔입니다.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작년부터 지방 공휴일이 되면서 오늘 쉬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광준비 씨도 자체 휴무였는데 네. 저희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사가 썰렁하더라고요. 오늘만큼은 네. 일상의 업무를 잠시 멈추고 80년 5월 그날의 아픔을 함께 되새겨보자 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방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오매전라도도 5.18 민주화운동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자, 특집 영상 중에 대구에서 보내온 영상도 있습니다. 달빛 동맹으로 지금 문화, 예술 여러 가지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대구 MBC가 5월의 영상을 보내왔는데 광주의 5월을 대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진과 함께 시청 소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일이죠. 먼저 5월 영령들께 추모의 마음을 올리면서 유익남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5.18 추모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네요. 먼저 어제 있었던 전야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 2년 만에 재개된 이 5.18 전야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역대 최소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5월 시대와 눈 맞추다 또 세대와 발맞추다가 주제였는데요. 민주평화 대행진과 시민 난장 등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생략이 됐지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네, 좀 눈에 띄는 것은 미얀마에 대한 연대와 지지였습니다. 네. 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형상화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1980년 당시 광주가 국제사회의 관심과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광주가 앞장서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손을 내밀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또 보수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추모제에 초청받았다면서요. 네, 추모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제사로 보면 되는데요. 이 5.18 유족회가 국민의힘 성일종, 정운천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두 의원이 5월 단체 공법 단체 승격을 돕는 등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보였던 것이 초청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념식의 주제는 우리들의 5월이었습니다. 네,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밝히고 또 5.18 정신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뜻이었습니다. 유가족 등 5월 단체 관계자들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이 참석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총리, 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또 기념사에서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네, 김 총리는 5월 광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광주에 빚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 5.18의 핵심 책임자들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광주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전두환 신군부를 겨냥하는 강력한 비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기념식에서 화제가 된 열사가 있습니다. 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에서 그날의 진실을 알렸던 분인데요. 바로 고 박용준 열사입니다. 네, 박용준 열사는 당시에 투사일보를 직접 손글씨로 작성했던 분이시잖아요. 네. 이번 기념 포스터에서도 이 박용준 체, 투사일보 체로 쓰였다면서요. 네, 먼저 박용준 열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80년 당시 광주 YWCA 신용협동조합 직원이었고요. 손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에도 각종 시민운동에 동참하고 또 들불야하게 교사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5월 민중항쟁이 시작되자 윤상원 열사가 쓴 초안을 등사지에 옮겨 적고 시민들의 행동 강령 등 투사회보를 7,000부 넘게 발행했습니다.
그러다 80년 5월 27일 광주 YWCA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 5월 메시지에서 박열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군이 앗아간 박용준 열사의 삶이 이 박용준 채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을 위한 5월의 선물이 됐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현재 인터넷에서는 광주 YWCA가 주도하는 박용준 채 제작 스토리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표 금액 2천만 원이 채워지면 국민들에게 이 박용준 채가 무료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400여만 원이 모금됐더라고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를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읽어줄 뉴스는요. 네, 이처럼 계속되는 5월 항쟁 추모 행렬 속에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경북 경주 위덕대학교 학생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지난달 강의 중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모욕한 위덕대 교수를 대신해서 학생들이 직접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인 겁니다. 네.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망언을 한 그 교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교수는 안 오고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대신 사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위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훈탁 교수는 지난달 한 강의에서 이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은 이 5.18이 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또 역사적 증언, 증인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위덕대 학생들은 5.18 정신을 존중하고 박 교수를 파면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직접 광주를 찾아와서 5월 영령 앞에서 스승을 대신해서 사죄를 올렸습니다. 네, 제자가 스승보다 낫네요. 네. 네, 그래도 네. 우리나라 미래 세대 청년들이 5월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네, 위덕대 학생들은 이 5.18 민주묘지 참배를 통해서 5.18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역사라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앞으로 경주로 돌아가서도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열사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변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공유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위덕대는 현재 박훈탁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징계가 내려지길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시민과 함께 광주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박지선 리포터.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로 인해 광주 곳곳에서는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나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는요, 한편에 아주 큰 모니터 속에 영상이 이렇게 지금 재생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영상의 내용들이 다 5.18 민주화운동을 담아낸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관계자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아주 큰 화면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한편에서 지금 영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영상이 재생되고 있나요? 저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5.18 4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민들과 함께 5월 광주정신을 기억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5.18 관련 영상들을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재생되고 있는 저 영상 전부 다 5.18과 네. 관련된 영상들이군요. 네. 근데 조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네. 한 편의 영상이 아니라 여러 편의 영상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이에요? 지난해 민주인권 평화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과 5월 광주의 대동정신을 춤으로 표현한 전통예술공연 대동춤, 북군통합병원, 5월의 노래 등 5.18 관련 영상 총 10편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상이 이렇게 좀 재생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24시간 계속 이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들 오며 가며 언제나 와도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번 달부터 6월 말까지 하루 3차례 상영하고 있습니다. 상영 시간은 오전 8시, 오후 1시, 오후 5시입니다. 아,
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군요. 아, 또한 ACC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찾아주신다면 정해진 이제 시간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영상 재생 말고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해서 다양한 전시나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옛 전남도청이 간직한 이야기를 담은 시간을 칠하는 사람 연극 공연과 윤상훈 열사 일대기 그림 전시회, 5월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는 5월 이야기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2021년 민주인권 평화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우, 영상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네. 전시 행사 소개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영상을 또 이제 여러 편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 영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5.18을 담아낸 이 내용들을 좀 살핌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편에서 또 우리 시민 두 분께서 자리를 안 떠나시고 영상을 보고 계셔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서구에서 온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 서구에서 온 김신중입니다. 아, 네. 두 분 쌍둥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예, 되게 네, 닮으셨네요. 저희가 쌍둥이. 예. 네. 아니, 지금 계속 쭉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저 알고 온 건 아닌데 이제 오늘이 생일이어가지고 잠깐 이제 생일 파티 때문에 아. 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지나가니까 이제 여기 전광판에 계속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5.18 영상이니까 오늘이 그 5.18 41주년 네. 되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영상 보고 이제 그때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선 생일 축하드려요. 예, 또 굉장히 뜻깊은 날 또 이렇게 생일이기도 하시네요. 자, 생일로 인해서 좀 이제 나들이 나오셨다가 우연치 않게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쭉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던가요? 아, 예,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목격자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증언하는 내용을 보고 또 흑백 사진을 봤는데 그 시절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공감할 수 있어서 저한테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 최근 이제 저희 나이 또래 애들은 5.18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좀 더 많이 지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잠깐의 시간이지만 영상 보시면서 여러모로 또 이렇게 많은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요, 이곳 ACC 미디어를 통해서 5.18 관련된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나 뭐 공모전, 행사 같은 것들이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방면으로 5.18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41주년을 맞이한 만큼 여러분들 간간히 찾아주셔서 5.18 민주화 운동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얼마나 중요한 역사였는지 다시 한번 좀 깨우쳐 봤으면 하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저것이 또 의자들도 있어가지고 좀 네. 예, 관람하기도 편하고 또 나무 그늘 안에 선선하게 좀 보실 네. 수도 있으니까 네. 많이들 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도 10편 작품 보는데 50분 걸리잖아요. 네.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가시면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5.18 41주년을 맞았는데요. 4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5.18에 대한 기록물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네. 해이기도 합니다. 80년 5월 당시에 외신 기자들의 보도라든가 또 사진들이라든가 시민들이 기록했던 기록물들 또 일기 같은 것들도 바로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판 안내일기라고 불리는 5.18 여고생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속에는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함께 보시죠. 어린이집 다녔을 때 소풍으로 5.18 유적지에 가가지고 엄청 큰 탑이랑 무덤들 묘 같은 걸 봤던 게 기억이 남아요. 초등학교 때 연극 보러 갔던 거요. 화려한 휴가? 어땠을 것 같아, 언니였으면? 나도 그때 됐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거 쓰시면서 무슨 느낌이셨을까? 이거 근데 그거 후에 썼다고 하지 않았어? 그니까 다
겪고 난 뒤에. 저는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소연입니다. 80년 5월에 광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넷이나 거기에 보면 그냥 여고생 일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일기는 아니고요. 보도가 잘못됐었고 우리의 진실은 이거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기록을 해놔서 나중에 역사가 잘못됐을 때 그게 아니고 이게 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폭도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폭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서 알리고 싶은 그런 한 가닥의 희망. 공수부대에서는 처음에는 몽둥이로, 다음은 대검으로, 다음에는 총으로. 처음에는 몽둥이로, 다음은 대검으로, 다음에는 총으로 우리 시민을 무차별 살해했으며 또한 도망간 사람까지 모두 잡아 그 즉시 살해했고 구경하던 어린이 할머니까지 무차별 살해해서 근데 여기 사람 꽉 차 있었으면 진짜 잘 보였겠다. 그럴게. 여기서 진짜 시위하고 있었으면 중앙이니까. 그러니까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 무서웠겠다. 남광주를 지나서 도청으로 가는 그 길목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도청 쪽으로 향했어요. 그때가 아마 저녁 무렵. 갑자기 그 갔던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뒤로 막 도망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장갑차. 뚜껑이 이렇게 열려요, 위에. 거기에 사람들이, 군인들이 나오더니 곤봉 있잖아요. 이런 곤봉을 들고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데려서 잡으면 그냥 이렇게 막 패더라고요. 그냥 패요.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 여기 지금 군인들 쫙 깔려가지고 구경한 어린이랑 할머니까지 죽였대. 어떻게 죽이지?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공산당에 내려오면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었죠. 여기 지나가면서 아줌마들이 주먹밥 주셨다던데. 맞아, 여기도 약간 그런 데라고 했어. 학교에서 5.18 하면 급식으로 주먹밥 주기도 하잖아. 작년에도 줬었어. 맞아. 자기 자식뻘들한테 주는 거니까 힘내라고 이거 먹고 힘내서 다치지 말라고. 걱정하면서도 약간 응원하는 마음. 나도 뭔가라도 힘을 보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취사반을 모집한다는 방송이 있었어요. 살고 싶은 사람만 피하라 하여 우리는 도청 밖으로 나와 피해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군력이 투입돼 도청을 점령했고 이것으로서 우리의 피해 대가를 요구했고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모든 시위는 끝내버렸다. 여기가 주선 선생님이 도청에서 나오셔가지고 공수부대를 피해가지고 오신 곳이래. 정말. 광주를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여자들과 고등학생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가야 한다. 엄청 깜깜했겠지? 새벽 2시면? 새벽 2시면 어디서 사람이 또 튀어나올지 모르지. 그때는 가로등 같은 것도 잘 안 되어 있잖아. 이 길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다 주택가니까 엄청 조용하잖아. 나 숨소리도 못 냈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이쁜데. 저는 이제 그때 그 동욱도 오빠가 우리를 동명교회에 데려다 놓고 본인은 갔어요. 보내는 언니 오빠들 마음도 되게 아팠을 것 같아. 어리니까 보내는 거잖아. 학생이니까. 남는 자기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래도. 언니 오빠들 내가 대학생? 맞아. 막 20살, 21살, 20대 초반이잖아. 진짜 엄청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 맞아.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쭉 걸어갔어요. 광주여고 우리 학교 앞을 지나서 골목을 해가지고 동명교회로 갔죠. 이쪽 뒤에 유치원 건물에
하셨던 거지? 저쪽인 것 같지. 엄청 오래됐나 보네, 건물이. 오래됐고 엄청 커. 우리보다 나이 더 많은 거잖아. 훨씬 많지. 10년 전에 여기 오셨다는 걸 상상하니까 신기하다. 시간 여행하는 기분.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그냥 방에 처박혀서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여기가 주소연 선배님이 다녔던 광주여고 일터라는 거지? 그렇지. 엄청 넓다. 그럼 이거 건물 하나 남은 거네. 그치. 체육관 하나 남은 거지. 이 건물이 1920년대부터 있던 건가? 그런가? 근데 아까 교회 느낌이랑 비슷한 거 같아. 그러니까. 주소연 선생님이 이제 5.18이 끝나고 여기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서 그때 도청에 있던 일을 다 알게 된 거잖아. 기분이 어땠을까? 진짜 너무 그 잔인한 그것 때문에 뭔가 약간 그런 거 보면 약간 그런 거지. 트라우마로 볼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 밤마다 계속 자기 전에 나오고 생각나고 그랬을 것 같아. 몇 년 전에 도청에서 어떻게 죽은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알게 됐죠, 작년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광주가 정상화된 일부터 시작해서 폭도들로부터 광주가 진압돼서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돌아가는데 시민들이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폭도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는 남겨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일기라고 하지 않고 시사노트라고 기록을 한 거고 5.18은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도 진행형,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들도 살아있고 저처럼 그때 군인으로 참가했던 사람들도 살아있고 그때 명령을 했던 사람들도 살아있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 누군가가 왜곡하기 시작하면 또 그 기록이라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그 기록은 또 다른 역사로, 잘못된 역사로 남아있을 거예요. 민주주의는 홍콩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보면서 또 한 번 더 느끼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지켜내야 되는 투쟁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초등학생 때 촛불 시위 때문에 시내에 나가서 가족들이랑 참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평화 시위였는데도 그렇게 막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그럼 5.18 때는 얼마나 긴장이 됐었을지. 민주주의는 피로써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게 진짜 이번 5.18 일기를 보고 이 장소 같은 데도 가가지고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5.18이 없었다면 그때 그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촛불 시위도 못했을 거고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민주화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민주화가 발전된 세계에서 제가 살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한 과정들이 모두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계승해 나가는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태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의 잔악성을 보았는가? 쓰러져가는 많은 시민들을 보았는가? 시민 군대에게 호응하는 모든 광주 시민을 보았는가? 그 많은 수가
먹을 것을 구애받지 않을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다는 것을 아는가? 외곽지대에서 계엄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의 그들의 만행을 아는가? 광주 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본 정부를 인정하는가? 광주 시민 전체를 불순분자와 깡패로 본 정부를 인정하는가? 이 외의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태를 안다고 할 수 없다. 네, 마음이 너무 먹먹합니다. 네. 일기라기보다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사 노트라고 불리는데요. 이 주소연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때문에 섣불리 노트를 공개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이 전두환 회고록을 보고서 더 이상 5.18 민주화 운동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큰 용기를 내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이 시사노트를 보고 그 현장을 가서 당시 41년 전에 적었던 그 글을 보면서 현장 네. 체험을 한 건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의식 속에도 민주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하게 네. 또 저항의 DNA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사노트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 이 모든 사실을 제대로 다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5.18 민주화 운동이다. 네. 네. 그래서 5.18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히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5.18을 겪어보지 않고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 자꾸 왜곡을 하고 폄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맞아요. 건 절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비록 그날의 아픔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더 잘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구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5.18이다) 보니까 내년 5월 되면 광주에 순례 이렇게 가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 민주화 항쟁 때문에 많이 희생되신 분들이 이제 묘역에 묻혀 계시고 한데 5.18 되면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제 가해자 의식을 막 가지게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게 좋지 않느냐. 5.18이라는 추상적인 이런 어떤 막연한 이미지 말고 직접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뭐 역사를 겪고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민주적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틀에 짜여진 약간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따라가기 약간 벅찼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물론 충격이었죠. 근데 그때 충격보다는 이제 선생님이랑 나중에 이제 같이 갔을 때의 충격이 조금 충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막 오래 남았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 그 선배들하고 같이 갔었을 때는 이제 예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주 자체가.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묘지에 묻혀진 옛날에 이제 있었던 분들 이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저희가 5.18에 보통 1박 2일로 가는데 그때 이제 금남로에서 모든 행사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광주인데 저희는 대구 사람들이니까 대구 사투리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옆 테이블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대구에서 왔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왜 대구에서 왜 왔냐 하셔가지고 5.18이니까 왔다 하니까 되게 술도 사주시고 고맙다고 하셔가지고 그게 되게 큰 인상으로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대구에서 그냥 왔는데 광주분이라고 해서 왜 고마워하는 걸까? 그렇다고 술을 사주는 게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대구에서도 기억을 하고 5월 18일에 5.18 때 잊지 않고 와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아마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버스 번호에 대해서는 아마 9하고 연결되는 그 숫자로 알고 있어. 5번 같은 경우 성서가는 번호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주분들이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 학생들도 그렇고 광주 시민들도 그렇고 저는 참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요즘 저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전두환이가 뭐 재판 안 나간다고 난리치던데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났는데 지금 자꾸 저기 사기는 오히려 이제 그 하는 사람 미워요 내가. 솔직히. 5.18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이 5.18은 끝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는 끝나야지. 뭐 자꾸 그거 줄 서서 봐야 뭐 그 되지도 않아지. 언제는 끝내야지. 뭐 그러고 유공자들 그 전부 다 또 그 사람들 다 해줬잖아요. 보상해주고 했는데 자꾸 그 가지고 떠들면 안 되지. 사실은 뭐 우리가 한 나라 안에서 같은 시기를 살아도 실은 다른 역사를 삽니다. 예, 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제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주의 5.18이 다른 뭐 4.19나 부마항쟁이나 아니면 6월 항쟁이나 이런 그 역사에 비해서 약간 더 이렇게 또는 보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많이 특별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이유 없이 그래서는 안 될 방식으로 그때의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가지고서 광주에서 학살극을 벌인 거니까,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거기에 저항한 거고, 그리고 그 덕분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치열해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광주가 특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제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광주만의 역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는 좀 우리가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영웅적인 역사는 사실은 모두가 만드는 것이면서 또 소수가 만드는 겁니다. 거꾸로 소수가 만드는 것이면서 모두가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싸울 수 없는 어떤 그런 역사의 과제를 소수의 사람들이 선구적으로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광주만 기여를 한 게 아니고요. 대구도 기여를 했고, 부산도 기여를 했고, 마산도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도 기여를 했고,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전체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역사인데 이걸 자꾸 어떤 민주화 운동 또는 그 역사, 민주화의 역사 생각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광주만 연상하는 것, 이것도 별로 그렇게 사실에 적합한 역사 인식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상봉 교수님의 얘기에 고개가 좀 끄덕여집니다. 네. 우리도 5.18이 민주화 역사의 섬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민주화의 역사의 큰 주체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네. 하나는 진상규명이라든가 또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원인 제공자를 아직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린 맞아요. 그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전에 대구 시민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는 끝내야 된다는 말, 그 말은 조금은 저희에게 좀 서운하게 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올바르게 또 기억해주고 계신 분들도 그럼요. 많아서요. 네. 또 감정의 골이 깊었던 대구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다는 게 한편으로는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구에 또 시민들이 또 알아가려고 하고 네.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네. 좀 감사하기도 하고요. 오늘 또 5.18 기념식에는 대구의 권영진 시장도 참석을 했고 네. 또 대구 시청사에는 또 5.18 관련 또 플래카드라든가 네. 현수막 같은 것도 좀 걸어놨다고 하니까 너무나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성숙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는 정말 5.18 이 민주화운동이 제대로 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됩니다. 41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그 의미를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대구 영상을 보셨는데 일단은 그 5.18이라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대구와 광주를 연결해주는 어떤 고리 역할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감동적이네요. 네. 우선 대구와 광주가 그 달빛 동맹으로 지자체 간에 매우 이제 긴밀하게 연결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이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5.18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연결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대구와 광주, 대구 시민들과 광주 시민들 사이에는 문화적 거리감이 있어 보여요. 네. 심리적 거리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대구 시민들이 5.18에 가까이 함으로써 또 5.18을 직시하고 자기화함으로써 아마 시민들 사이에 문화적 어떤 악수 이게 서로를 더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5.18을 앞두고 여야가 또 나란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보수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함께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유족회에서 이제 초대를 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그 참배 이후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좀 있었습니다. 네. 공급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 몇몇 의원들이 도움을 주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유족회의 화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특히 국민의힘 야당이 더 이상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들어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더 크게 5.18의 정신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정확하게 넣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네.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도 던져준 것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또 하나는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씨가 지금 작년부터 지금 5.18 묘지에 와서 지금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때 일말의 기대를 좀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노태우를 대신해서 아들이 대리사절을 하는구나. 어느 누구도 학살 주범들 어느 누구도 사죄한 적이 없고 그 가족이 누구도 참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은 매우 반갑게 여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쉬움은 거기서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노재현 씨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그 죄값을 본인이 갚고자 네. 했다면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노태우 회고록을 수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5.18에 대해서 잘못 기술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아버지 노태우가 계속 책임의 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로 잡아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대통령 노태우 이름으로 대리 참배만 하고 있어서 네. 이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여론을 보다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참배 신랄하게 표현해서 참배 쇼가 아니냐 네. 그런 의구심을 지금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은 진상 규명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인 거죠. 맞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또 전두환 씨는 지난 24일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했고요. 또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두환은 1심 때부터 계속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꼼수를 부려왔죠. 네. 건강상 이유로 그랬고요. 2심 역시 그런 이제 태도로 보입니다. 계속 재판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데요. 2심에서는 그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판결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네. 저는 그걸 기대하면서 사실은 시민들 염원이 그럴 건데 워낙에 뻔뻔하기 때문에 네. 전두환을 법정에서 구속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제 선고했는데요. 네. 아무리 그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판결해서 엄중하게 전두환의 죄를 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가져봅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5.18 왜곡처벌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면 이제 위덕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 또 네. 망언이 나왔거든요. 그랬죠.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노골적이고 그 직접적인 비방이나 폄훼, 왜곡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묘해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덕대 교수는 강의 시간에 교묘하게 그 학생들에게 북한 특수군에 의해서 벌어진 폭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 주장을 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와 연관시켜서 과제를 내줬단 말이죠. 강의 시간에 일테면 학문의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곡처벌법 중에 그 1항 2항에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락에서 학문과 예술과 또 시사 보도 영역에 있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마 교묘하게 그 교수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한 그 의심이 드는데요. 저는 그러나 이 학생들의 그 이후 이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당 교수와 몇 차례 토론을 진행했고 토론 과정을 통해서 교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그때는 그 교수가 사과를 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학생들이 이제 직접 광주에 와서 5.18을 체험하고 답사를 하면서 5.18을 내면화했다는 점. 바로 이런 부분들이 5.18 왜곡, 폄훼, 비방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지렛대가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 학생들이 참 멋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용기 있는 학생들. 네, 뭐 기대가 되는 청년들이에요. 네, 맞아요. 또 올해 5.18은 또 미얀마를 빼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요즘 미얀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연대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 미얀마 상황 참담하죠. 5.18의 어제와 같은 모습 아닌가요? 너무 닮았는데 그 참혹함. 아마 우리 시민들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동일한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얀마 연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시민들 뭐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성금을 내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연대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 본인 스스로 할 일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제 미얀마 이 쿠데타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화 저항을 우리가 지지 연대하는 이유는 아시아 쪽에서 그 민주주의 역행, 퇴행 이게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태국도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이를테면 권위주의 정부로 지금 되돌아갔잖아요. 굉장히 탄압이 심하고 있고 그다음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웃 아시아가 좀 그런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얀마의 이 상황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그리고 끔찍한 학살 만행 이것을 우리가 함께 저지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그게 5.18과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지지해서 미얀마의 어떤 민주화의 희망을 우리가 불어넣을 수 있다면은 인류사회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큰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80년 5.18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이사님이 이제 대구 MBC에 가서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말씀해 주실 건가요? 대구와 광주가 대구 시민과 광주 시민이 어떻게 더 가까워질 것인지 그것은 직접 만나서 대구는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아픔과 사건을 지니고 있죠. 우리 민주화 역사에서 대구 2.28을 뗄래야 떼놓을 수 없습니다. 뗄래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끔찍한 사회적 참사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역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서로 문화적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말하자면 감성적, 감정적 나눔을 갖게 되는 겁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저는 광주와 5.18을 기억해 주십사.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마 심리적으로는 지난 40여 년 동안 5.18의 그 끔찍한 참상을 부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아마 이건 우리하고는 무관한 일이다. 무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인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언젠가는 대구 시민들 역시 그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저는 대구 시민들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광주에 와서 5.18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그 광주 인권상 시상식이 진행이 됐고요. 네. 수상자는 이제 태국의 그 인권 변호사죠.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네. 안훈 남파씨인데요. 안타깝게도 구속된 상태에서 또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더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인권상 이제 시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광주 민주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 문제, 글로컬 민주주의 관련해서 주제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21일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번 주 토요일에는 5.18 문학상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예.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네. 예, 또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조진태 상임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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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다음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진과 또 내용을 보내주셨을까요? 첫 번째 문자입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1283번. 아이들과 함께 5.18 전야제에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공휴일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아시면서 주셨습니다. 예. 저도 전야제 이제 네. 뭐 이렇게 전야제 이렇게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이제 네네. 의미가 있는데 네. 예전처럼 정말 금남로에 사람들 꽉 차가지고 전국에서 좀 왔으면 네. 그럴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할 텐데요. 다음 문자 읽어드릴게요. 4911님. 어제 중학생 아들과 줌 수업을 함께 들었어요. 아이들에게는 어렵고 먼 이야기일 텐데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5월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쳐주려는 선생님과도 학부모님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랜선 5월길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방송으로도 보셨겠지만은 또 SNS로도 전국 교육청이 다 연결이 돼서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게 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다음 문자는 1269번. 상무관에서 태극기로 덮인 오빠를 찾아올 때 슬픔을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의 광주가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하시면서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또 주셨네요. 5180원이네요. 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5978님. 중학교에서 특수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오늘 5.18을 기억하기 위한 수업을 했어요. 80년 광주와 같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와 지지도 다짐했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서로 연대하고 또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4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해서 마련한 오메 전라도였습니다. 많은 느낌을 좀 받아가셨길 바라겠고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 쉬고요.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